buliddekeera naye olutalo lukunumirira naye simanyi kubanga era eramu likunumirira. 병원에 갈 돈도 도와줄 리도 없는 엄마와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부족한 병원 시설과 비위생적인 출산 환경. 엄마와 뱃속의 아이에게 안전한 출산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아프리카에서 출산 중 사망하는 아동의 수는 100만 명 이상.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려운 이곳에 덮친 코로나19는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엄마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의 도움으로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지켜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마음을 열어 두 손을 뻗어 나누는 행복한 모두의 기적. 나의 작은 사랑 너에게 기적이 되고 너의 환한 웃음 세상 환하게 해. 다 같이 손으로 불러봐 모두가 행복한 세상. 다 같이 행복을 만들어 나눔 0700. 이름이 왜 동문일까? 동쪽으로 문을 내서 집을 남향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것이 삶을 생각하는 동문의 현당. 동문 디 이스트. 사랑으로 모두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꾸린 두 사람.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미용실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첫째 지민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지효가 희귀 난치병 울프 허쉬 홀은 증후군을 지니고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3번의 수술로 생사를 오가며 숨막힐 듯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마음을 엄청 비웠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비웠지. 그냥 사람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더 이상 아프지 마라. 더 이상 병원 가지 말자. 제가 해줄 게 없으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셋째 태호. 아빠를 꼭 닮은 태호가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부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 태호마저 울프허쉬 홀은 증후군 판정을 받고 맙니다. 아빠에게 관련 유전인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두희 씨 밤새 통곡을 했다는데요. 엄청 울었어요, 저. 셋째까지 아프다는 소리 듣고. 내 와이프가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때문에 또 애들이 아프구나. 뭐 여러 가지 무너지고 막. 그때는 진짜 눈물만 나고 막 그랬었어요. 하나도 힘든 희귀 난치병을 지닌 아이를 둘이나 돌보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부부.
희귀 난치병과의 전쟁으로 숨가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울프 없이 오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도 생소한 이 질병은 유전자의 결함으로 생기는 희귀 난치병으로 장기와 골격에 기형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수술을 하며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인데요. 두 아이가 이 질병으로 판정받은 뒤 젊은 부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두 아이를 돌보느라 매일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어느 3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30분. 막내 태호와 둘째 지효가 눈을 떴는데요. 엄마와 첫째 지민이는 아직 꿈나라입니다. 아이 둘이 계속 병원을 오가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 일을 하게 된 아빠 두희 씨. 아빠 갔다 올게, 지효 씨. 김태호, 누나랑 놀고 있어? 이랑 써줄게. 아무래도 애들이 가끔 이렇게 막 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면 일할 때도 전화 오고 하거든요. 애들을 경기했다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죠. 새벽 일찍 눈을 떠 배고파하는 둘째, 셋째한테 분유를 타먹이고 다시 재웠는데요. 그새 첫째 지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잘 잤어요? 네. 배고파요? 하지만 아침을 먹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엄마가 아픈 두 동생 약을 다 먹이고 나서야 지민이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효. 김지효? 엄만 요즘 지효가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지효야. 아이 시원해. 이거 심장 개복 수술한 거예요. 네. 그래도 흉터가 많이 없어져서. 개모지다. 알았어. 누가. 오니. 왜 자꾸 울까? 안면 기형으로 입, 코, 귀가 연결돼 있어 삼킬 때마다 귀가 아픈 지효. 귀에 넣었던 장치가 빠지면서 더 안 좋아졌는데요. 지효는 거의 깨면 우네요. 네, 요새 아파가지고 계속 울어요. 원래 이렇게 우는 애가 아닌데 아픈가 봐요. 원래 이렇게 잘 안 우는데. 울기는 원래 태호가 제일 잘 울거든요. 미안해. 너가. 삼키는 것 자체가 지금 귀가 아파가지고 삼키지를 못해가지고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귀 큐브 빠지기 전에는 그래도 엄청 잘 먹고 그랬는데 한번 빠지고 나면 내가 막 엄청 울고. 만지지 마. 자꾸 이러고 울면 안 돼.
지효는 울프어시 오른 증후군으로 안면기형, 심장기형, 구순구계열, 난청 등을 지니고 태어났는데요. 지효가 죽음의 문턱을 오갈 때마다 엄마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실 숨도 안 쉬고 막 청색 중에 막 진짜 막 어떻게 할 수도 없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제발 사람만 있어라. 제발. 지호야 나는 너한테 진짜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엄마 옆에 제발 있어라. 엄마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 별의별 생각을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못 보겠더라고요.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못 보겠고 그냥 누가 지호 주사밤 막 이렇게 찌르는 것도 못 보겠고 그냥 옆에 있어도 숨만 쉬어도 그냥 예쁜 아이 고마운 아이 좀 그런 애기예요. 저희 애기가. 여보세요. 아이고 키 큰다. 아이고 키 큰다. 아이고 키 큰다. 일어나. 아이고 일어났대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태호야. 아이고 귀여워. 같은 희귀질환이지만 태호는 증상이 훨씬 가벼운데요. 그래도 경기를 막으려면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0.8cc밖에 안 돼가지고 또 정확하게 줘야 되니까. 태호는 그래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파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건강할 줄 알았는데. 경기를 심하게 해서 검사를 하다 울프어시 오른 증후군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2살인데 아직 앉는 것도 기는 것도 힘든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50명? 지금 앞으로도 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은 해볼 생각이고요. 노력은 해야죠. 후회하지 않게끔 내가 좀 힘을 더 내야 하지 않을까? 무너지지 말아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엄마가 제일 생각을 좀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애기들도 그걸 아니까. 됐어. 예쁘게 갤 거야? 야, 그거는 붓는 게 아니라 돌돌 마는 건데? 야! 누가. 잘하고 있네, 그래도. 잘하고 있어. 갖다 놔, 이제. 6살 치곤 제법 야무지게 임무를 끝낸 지민이. 신이 나서 춤을 추는데 바로 다음 임무가 떨어집니다. 송곳니로 돌려. 송곳니 돌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꼬마 살림꾼 아닌가요? 오늘 잘 도와줘요, 엄마하고? 네, 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왜요? 가스불.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다 시키네, 그치? 미안해. 고마워. 그런데 밥을 먹으려면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하나 봅니다.
오늘은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 일을 하고 있는 아빠 두희 씨.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요. 일이 있을 때마다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당을 받고 전기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등을 달기 위해서 배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이거 선을 다 끼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나중에 전등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힘들긴 힘든데 아무래도 더위가 지금은 제일 힘들죠. 애들 아파서 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 없어서 쉬면 정말 고민도 많고 많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마저도 못해 수입이 확 줄곤 합니다. 주 4회 재활치료를 받는 지효와 태호. 재활치료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데요. 오이 잘한다, 태호 잘한다. 그치? 조금만 손 집죠? 오이 잘하네. 오이 잘하네. 오이 한 번만 앞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태호야. 옳지. 안녕. 콧물이 엄청 나는 거 머리 꺼냈어. 이거 원래 막 힘들어 했었는데, 그죠? 네, 전보다는 조금 늘긴 늘었어요. 전에보다는 별로 안 힘들어요. 확실히 전보다는 일단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육도 많이 생기고 일단 목도 조금 힘도 생긴 것 같고 자세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4살, 2살이지만 아직 기는 것도 서는 것도 힘든 두 아이. 해외에서는 치료 경과가 좋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아이들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지민이의 소원도 동생들이 빨리 건강해져서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해. 태우도 나이가 어린데 지금 측만증이 시작되고 있고 지효 같은 경우에는 측만증이 좀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앉혀놨을 때나 아니면 자세를 잡을 때 몸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척추가 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부 장기가 위치가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줘서 더 이상 척추가 휘지 않게끔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고액이다 보니까 수술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빈도를 많이 노출시켜주는 게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적은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효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수술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난해 남편이 당뇨로 쓰러진 뒤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냥 애기 아빠가 작년 여름 때부터 이제 병원에 당뇨로 쓰러지고 나서부터 좀 이제 일도 많이 쉬게 되고 좀 아기가 그때부터 이제 자꾸 껴 맞히듯이 아기가 막 돌아가면서 아프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일을 많이 못하니까 막 공과금도 사실 밀려 있고 어제 월세 때문에 이런 것도 밀려 있다 보니까 좀 힘들죠,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접시.
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아픈 두 아이를 씻기는 아빠 두이 씨. 아이고 이뻐. 중증 장애로 발달이 더디다 보니 갓난아기 둘을 동시에 보는 것만큼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는데요. 있잖아. 지우지요. 우리 지우 씨 들어가자. 엄마 아빠가 동생들을 챙기는 동안 지민이는 늘 혼자입니다. 3살 무렵부터 아픈 동생들한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양보해야 했던 지민이.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됐잖아요. 나는 여기에 맨날 와요. 엄마 아빠들이 안 놀아주면 나도 혼자 놀고 엄마 아빠들이 같이 놀아주면 안 놀아요. 혼자. 민이도 못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 사실 웬만하면 좀 빨리 챙겨주려고 하는데 딱 날병동 갔다가 오면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사실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배고파 맨날 누나 때문에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눈큰 찍어요. 결국 두 아이 분유까지 먹이고 나서 밤 10시가 돼서야 지민이는 밥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민이 마음에 멍이 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음 날 제작진의 권유로 지민이 심리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지민아 뭐 그려볼 거냐면은 지민이랑 가족들이랑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 한번 그려볼까? 좋아. 아픈 동생들을 맡길 곳이 없어 지민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서 두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요. 이번엔 나 그만 태호가 방금 먹은 분유를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듣게 된 지민이의 검사 결과. 엄마한테 사랑도 받고 싶고 관심도 받고 싶고 너무너무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진짜 밝아요. 왜냐면은 지민이 입장에서 엄마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동생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아까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줘야 되는 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사춘기도 오고 할 때는 뭐 내가 지우 때문에, 내가 태우 때문에, 추후에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라는 부분도 나올 수 있어서 제일 미안하고 좀 그렇죠. 사실 항상 미안해요, 지민이한테. 그래서 좀 둘째랑 셋째는 항상 애기 아빠랑 제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지민이 동떨어져 있고 나도 사실 얘를 조금 큰 애로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한 거지? 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희귀 난치병에 걸린 두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부.
부부의 무너지고 허물어진 마음이 하늘에 닿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픈 두 아이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큰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 흘리는 엄마 소리 씨의 모습,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둘째 지효는 구순구 계열 수술과 귀에 물을 빼주는 장치를 넣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빠 두희 씨는 자신의 유전인자로 인해 두 아이가 질병을 지니게 되었다는 자책감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무리해서 일하다가 당뇨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가장인 아빠가 열흘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느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 상황이 공과금과 월세가 밀릴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족이 지금의 위기를 넘기려면 주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5월 1일 방송에서 희소병 근위영양증이 3대째 대물림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매의 안타까운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치료도 잘 받고 불편했던 집도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를 지닌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중증장애를 지닌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기저기 부상을 입은 채 홀로 싸우고 있는 기분 아닐까요? 부디 이들 젊은 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아픈 두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나중에 커서는 자유롭게 살아. 지민이 하고 싶은 거, 엄마랑 지금 못하는 거, 나중에 지민이 어른 돼서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뛰어놀고 싶으면 뛰어놀고, 하고 싶은 대로 엄마가 하고 싶다는 거 다는 못 해줘도 옆에서 응원은 해줄게.